뉴스사이킥 하프타임 방송인 오윤혜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윤혜입니다. 예. 오늘은 어떤 뉴스로 시작할까요? 자, 뉴스 신세계에서도 다뤘지만 윤 대통령의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 이 이야기를 예. 조금 더 이어가 볼까 합니다. 우리 권순표 앵커님은 혹시 대국민 담화 풀 영상으로 보셨는지요? 앞쪽에 한 20분 봤습니다. 예. 아, 그러셨나요? 예. 끝까지 못 봤습니다. 예. 20분 정도 보셨을 때 소감이 궁금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걸 왜 하시지? 이런 왜 무엇을 위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무엇을 위해서가 있는데 예를 들어 네. 지금 시점에서 저걸 할 때는 어떤 국민들의 어떤 부분을 자극해서 선거에 그래도 지금 여당이 불리하다고 다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러이러한 어떤 이를 들면 사과를 통하거나 뭘 해서 여당에 유리한 어떤 지금 약간 국면을 전환하려고 하나 네. 혹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이걸 딱 보고 20분 보고 느낀 건 네. 도대체 왜 하지? 이런 어떤 예. 저도 기사로만 접했지만 네. 오늘 대국민 담화 중에 여러 가지로 와닿지 않은 이야기들이 참 예.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왜 정부가 2,000명 증원을 이야기했는가에 대한 정당성, 명분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상당 부분 할애를 했습니다. 예. 제가 담화에서 몇 가지 대목을 소개해드리면 이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서 산출된 최소한의 증원 규모입니다. 그리고 논의가 부족했다는 일부 의료계 주장 역시 사실을 왜곡한 것입니다. 정부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2,000명 의대 정원 결정했습니다. 예. 뭔가 지금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사실 많은 국민들이 엄청난 혼란과 피해를 보고 있는데 예.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아예 없고 2,000명으로 가야 된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왜 하지? 이런 느낌이 든 게 이 네. 대통령이 말씀하신 논리 자체는 국민들이 다 아는 논리예요. 뭐냐면 그동안 몇 주 동안 이게 너무나 국가 전체가 시끄럽고 해서 네. 정부 관계자들도 계속 얘기를 했고 왜 2,000명이 필요하고 또 국민들도 의사수를 늘려야 된다는데 굉장히 동의하는 그쵸. 분이 대다수고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꼭 2,000명을 고집해서 이렇게 나라를 극단적으로 몰고 나가야겠냐는 비판이 있어서 네. 대통령이 이런 담화를 발표하신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은 좀 타협점을 찾으려고 그러는구나. 맞아요. 이걸로 기대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도 아까 제가 딱 했지만 한 20분 듣다 아니구나. 아, 아니구나. 해가지고 네. 계속 듣기엔 좀 시간이 아까운데? 예. 제가 그래. 오늘 봤었던 대국민 담화 중에 특히 와닿지 않은 부분은 윤 대통령의 가장 소중한 절대적 가치가 국민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본인의 이런 되게 기괴하고 고집스러운 국정 운영으로 인해서 본인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절대적 가치인 국민의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어요. 예. 이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전혀 모르는 눈치인 것 같은데 이 의료계에서도 2,000명 증원 담화에 입장 밝힐 필요도 없다. 그리고 의사 수입 안 줄여라는 이 윤 대통령 담화에 의대 교수들은 더 격앙됐죠. 네, 격앙됐다라는 기사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격앙됐다는 게 예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렇죠. 당연히 자극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네. 이 하나하나가 의사들은 격앙이 될 것이고 이 논리 자체는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는 논리고 네. 또 사과나 타협이 없다면 왜 50분을 국민들이 저걸 들어야 되지 하는 의문을 풀어주지도 못하더라고요. 제가 보면. 그러니까요. 근데 더 궁금한 건 그렇다면 50분을 하고 나서는 국민들이 궁금한 걸 기자 문답을 통해 좀 말씀을 하면 좋겠는데 네. 그냥 50분 혼자 기자들도 못 들어오게 하고 일방적으로 담화 발표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부분도 굉장히 전 기괴하다고 느꼈는데 네. 오늘 또 하나 짚어봐야 할 점은 무려 50분 넘게 대국민 담화를 진행하면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이 단 1분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질문 없이 담화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의 입장을 이 의대 정원 2,000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 대통령의 입장을 누군가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하는 게 원래 기자 문답이거든요. 아니 기자 문답이 궁금한 점이 있고 국민들이 저건 왜 저렇게 얘기를 할까? 저건 혹은 저 부분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기자 문답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네. 기자 문답을 안 한 것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서 안 했다는 건 또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요. 정말 네. 와닿지가 않습니다. 제가 오늘 그 한겨레 보도를 좀 찾아보니까 이 의료 현장의 공백이 7주째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의대 오늘 교수들 오유연 씨가 보니까 굉장히 흥분하신 것 같아요. 열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좀 숨이 네. 숨이 이 가쁘신 것 담화를 보고 열이 안 받으면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자, 예. 의대 교수들의 상당수는 사직서를 썼지만 이 비민주적인 정부의 방식에 반대할 뿐이지 사직서를 내더라도 환자들을 돌봐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고 현장에 교수들이 다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다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2주에 하루 쉬고 주 80시간 넘게 일하고 있는데 이 공백이 길어지면 진짜 현장에 대책이 없다라는 게 지금 큰일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저는 약간 대책을 윤 대통령이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2,000명을 그냥 못을 받고 끝내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너무 힘들어요. 저도 힘듭니다. 같이 제가 훨씬 더 힘들 것 같은데 해맑게 웃고 계신데요. 저도 힘들어요. 오늘 자, 네. 2,000명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다시 한번 뭔가 소통과 합의를 통해서 의사협회와 빨리빨리 이런 의료 공백을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이 담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까 이 많은 국민들이 어떤 이해할 수 없다는 그 반응을 한 것이 99%가 기존의 어떤 강경한 태도를 밝히다가 그 대통령실에서 설명한 한 문장 뭐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구체적인 어떤 숫자를 가져오면 뭐 협의할 수 있지 않겠냐. 이 문장을 가지고 대통령실에서는 원래 의도는 이거였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99%를 어떤 강경하고 왜 이래야 되고 막 설명을 하다가 한 문장 툭 끼워놓은 그 1%도 아니죠. 한 문장 두 문장 가지고 이걸 원래 강조하려고 그랬던 거라고 어떤 백브리핑을 뒤에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 대통령실 관계자가. 근데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의사소통하는 거는 전혀 어떤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아니죠. 분명한 거는. 그렇죠. 소통하고 타협할 의지가 안 느껴졌거든요. 왜냐하면 그 99% 그 얘기를 한다는 거는 나는 안 틀리지 않았어를 계속 강조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보기엔. 난 틀리지 않았어. 난 틀리지 않았어. 2,000명을 왜 이렇게 고집하는 걸까요? 우리 앵커님 혹시 예측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는 대통령을 한번 뵙고 싶어요. 정말. 아니 정말로. 그래서 좀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고집하냐고. 2,000명에 대해서. 그건 말고도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해가 안 되는 여러 가지들. 그 답을 해주실까요? 오늘 이 담화문만 해도 이걸 왜 하셨습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걸 어떤 의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추정하기에는 의도는 국민들한테 내가 이 확신 있는 것 설명하면 국민들은 고개를 끄덕거리겠지 이런 생각이었나요? 그러면 너무나 정무 감각이 없는 거고. 그렇군요. 너무나. 그러니까 확실하게 용산으로 소통을 위해서 옮겼다고 하는데 2년이 넘도록 그 소통이 더 불통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가 오늘 그 아까 설명했던 무슨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체적으로 강한 메시지를 내면서 자기가 잠깐 와서 설명한 것은 이 뜻이다 원래 대통령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건 강경 기조가 결코 아닐 수 있다. 컵은 컵에 반을 채워놓고 보는 쪽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상한 얘기만 하고요 말이에요. 50분 동안 얘기하고 1분 그 얘기했다고 어떻게 그게 어필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여야 대표들의 유세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사진이 화제를 모았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수서역 인근 편의점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사진이 공개가 됐어요. 그런데 온라인 커뮤니티에 목격담이 올라왔고 이런 글들이 있었습니다. 기사 내에 누리꾼 반응으로 인용된 건데요. 다 드시고 본인이 들고 가서 국물을 따로 버리시고 분리수거하시는 거 보고 이분 진짜 뭐지? 내가 심장이 벌렁거려서 글을 제대로 못 쓰겠다는 문장에 대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거를 그렇게 보실 수 있죠. 그래요? 저는 분리수거 때문에 심장이 벌렁거리신 건 아닌 것 같고 심장이 안 좋으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라면은 국물이 찐인데 국물을 저렇게 많이 남기셨나? 이거에 놀라신 건가? 그래서 보는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제가 주목한 부분은 어떤 분은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어떤 팬인 분은 눈빛만 찡긋해도 감동하고 가슴이 벌렁거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치인이. 그래요? 저는 누군가를 한 번도 그렇게까지 좋아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럴 수 있죠. 좋아하면은 이렇게 그럴 수 미화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어떤 불편한 건 뭐냐면 이건 아주 제목이 특이한 분 같은데 이런 분의 어떤 반응이나 이 관계에 대한 묘사가 너무나 많은 어떤 신문이나 언론에 나온다는 거 이게 과연 정상적인 일인가 싶은 거예요. 디지털 타임스 보니까 컵라면 끼니 때우는 모습 폭차 온라인 발칵 뒤집혔다. 그리고 매일경제에서는 한동훈 수도권 유세 마치고 먹은 저녁의 메뉴는 이런 것도 있고 겨우 먹은 게 컵라면과 제로콜라 한동훈 편의점 포착 이렇게 5군데가 넘는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이게 많이 어떤 이 언론들이 이렇게 제목을 빼가지고
이 막 여러 군데서 보도할 만한 일인가? 이게 과연 정상적인 일인가?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가? 네.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신문에서 혹시 뭐 한 편집자 하나가 이건 뭐 재밌지 않아요. 한 군데 정도 나는 거는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일제히 이렇게 이 보도를 할 만한 일인가? 그런데 그 이재명 대표 그 구두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뭐 네. 구두 신고 있다 보면 바쁘니까 갈라질 수도 있고 그게 무슨 뭐 대단한 일도 아닌 것 네. 같고 그러나 뭐 어떤 사람 좋게 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바쁘면 이러겠죠. 얼마나 바쁘면 구두창 구두굽이 갈아끼 나갔다 떨어져 버렸다. 떨어졌는데 갈 시간도 없이 저렇게 다니까 이렇게 보는 분도 있겠지만 네. 이게 기사는 또 그렇게 안 나와요. 이거는 또 보면 안 나왔나요? 아니 뭐 모르겠어요. 제가 자세히 찾아보진 않았는데 그 빈도상 이건 제가 언뜻 찾아본 추정이라서 정확치는 않은데 네. 빈도상 이 한동훈 컵라면? 비대위원장의 컵라면 기사가 막 이렇게 과장하는 거에 비해서는 네. 기사에 이렇게 많이 달아오진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찾기로는. 네. 예, 예. 그렇군요. 보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두굽이 사진이 업로드되면서 뭔가 비서실에 누군가의 신발에는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이 담겨 있다라고 한다. 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떨어져 버린 구두굽. 이번 선거에 임하는 이재명 대표의 절박함이 오롯이 녹여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화를 하고 싶은 사람이나 좋아하는 사람들은 얼마든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네. 저는 여기서 주목할 거는 이런 어떤 한 정치인의 행위가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게 막 기사에 도배가 되고 도배가 될 정도는 아니지만 막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 이상화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이렇게 기사화될 상황인가 여러 군데서. 그래서 지지자들이 퍼나는 건 다른 얘기지만 네, 온라인에서. 기사를 그쵸. 기사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나오는 게 저는 약간 이상해요. 아무래도 총선이 임박했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이슈몰이를 위해서 또 언론들이 애쓰고 있는 게 아닐까. 근데 이재명 대표 그 한번 수평 비교한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과연 구두굽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두 사안 다가 그렇게 깊이 나올 것 같지는 뭐 그럴 사안은 아니라고 보는데. 예, 알겠습니다. 시간은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네. 오늘 3부에서는 성남 수정구에 출마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프타임 여기까지 할게요. 오윤혜 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